모의고사 치는 게 그게 부담스러워요. 감사해야 돼, 모의고사 치면은. 그럼 시험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하셔야지. 반갑습니다. 자, 이제 3, 4월 오늘 첫 진도인데요. 3, 4월이라고 별다른 과정은 아니고, 우리 1, 2월에 했던 데에서 내용이 조금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줄도 치고 필기도 했잖아요. 1, 2월에요. 그럼 이제 줄친 내용을 점검하면서 자기 것으로 이제 소화를 시켜야지. 1, 2월에 했던 거는. 그리고 이제 첨가되는 내용은 다시 이제 메모를 하고 써본 후에 또 구현해서 좀 메모를 해서 적어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두 달을 공부해 가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다루는 그 1편 총론 부분은 희문학 경고가 출제되는데, 1장의 부동산의 체계는 시험하고 크게 관계는 없어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언급되는데, 그다지 크게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제가 중요 포인트를 줄만 딱 지을 테니까, 그 부분만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두세 문제 문제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첫 번째, 그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김영진 교수가 정의한 내용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죠. 부동산학이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 활동의 능률화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활동을 능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은 원리와 기술이라는 양대 영역이 있는데, 이 원리가 바로 이론 분야를 뜻하고 기술이 실무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 간에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론 분야는 과학성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리고 실무 영역은 기술성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이 있는 활동이다. 그런 뜻이죠. 이거 기억해 둡니다. 나중에 부동산 활동의 속세에서 나올 거니까 한개 알아두고, 이 부동산학이 이런 활동을 능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론과 실무 두 가지 영역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학문의 정의에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나와있죠.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은 첫째가 이제 종합과학이다 그랬지. 왜 종합과학이라? 우리 부동산은 항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공학,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학,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학이라는 3대 학문이 가미되어 있는 게 부동산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3대 학문을 다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과학이고,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법제화시키는 응용과학입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사회과학이죠.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경험과학이고, 또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실천과학이에요. 그리고 윤리의식에 입각한 규범과학이죠. 부동산학은. 그래서 이 학문적 성격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기억하기 어렵겠지. 뭘 기억하느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걸 기억합니다. 자, 부동산학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으니까 종합과학이지 어느 한 개 영역을 고집하는 순수과학이나 단순과학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는 종합과학이지 단순과학이나 순수과학이 아니다. 또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사회과학이지 우리가 생물체를 연구하는 그런 자연과학이 아니잖아요.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또 추리 소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상과학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주로 이제 답으로 제시되는 게 학문적 성격이 아닌 것 그러면 순수과학에 해당한다든가 단순과학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답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나 단순과학이 아니고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또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3번의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이 지도 이념이 세 가지가 있네 이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효율성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도록 하자는 것, 이게 이제 효율성인데,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이 한정된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하자는 것, 이걸 바로 효율성이라고 하고요. 형평성은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양이, 그지?
그 양을, 한정된 양을 고속기 대부분 소유하기 때문에 이 한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저소득까지 폭넓게 배분하자는 거예요. 이 소유권의 폭넓은 배분. 이걸 이제 형평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합법성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자는 것. 이게 이제 합법성인데,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자는 것. 이게 바로 합법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이 효율성은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즉 공공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구분할게.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면 효율성이 중시되고, 또 공공 부분에 한정하여 본다면 형평성이 중시된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고, 형평성이 공공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4번으로 가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부동산학의 접근해 갖고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이 있고요. 또 오늘날 와서 대두되는 현대적인 접근 방법이 법제도적 접근 방법이나 의사결정 접근 방법, 또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통적 접근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식이에요. 종합식이고,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종합식 접근법하고 의사결정 접근방법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문장 속에, 지문 속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야 이 분산식이 되고 중점식이 되는가, 그 정도는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다고 했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공학, 경제학, 법학이라는 3대 학문이 결합되어 있는 게 부동산 학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학문 중 어느 한 개의 학문에 치중을 해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다루고자 하는 접근법이 분산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식 그러면 지문 속에 개별적, 부분적으로 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분산식이 되는 거고, 중점식은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3대 측면이 있다 그랬지. 그 세 가지 측면 중 어느 한 개의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같은 어떤 하나의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둔다. 그게 중점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합식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게 되는 거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사고방식에 입각했다. 또는 이 3대 측면을 모두 합치면 복합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런 지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종합식이 되고, 이 종합식이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하기 때문에 단기에 부동산학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통일화시키는데 가장 기여한 접근 방법, 그러면 종합식이다. 그걸 한 개 기억해둬야 돼요. 이 종합식이 3대 측면을 모두 고라니까 단기에 부동산학 이론을 통일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데 가장 기여한 접근 방법, 그게 바로 종합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제도적 접근 방법은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뜻이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호응을 얻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접근법인데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에요. 뭐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초점을 두느냐? 그게 4개 분야 기계예요. 금융, 투자, 개발, 정책 분야에서 중시되는 접근법이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법 중에서는 종합식이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겠죠. 3대 측면을 다 고려하니까. 그런데 현대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바로 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호응을 얻어가고 있다.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와서 중시되는 것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그걸 한 개 참고로 기억해둬요. 그리고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은, 행태가 인간의 행동과 태도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인간적 요인에 착안해서 인간의 행태를 중심으로 부동산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법이 바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인데,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종합식 접근법하고 의사결정 접근법, 그 두 가지를 기억해놓고, 그리고 5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큰 의미가 없어요. 연구 대상은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동산 현상과 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들이 바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그리고 연구 분야는 3대 분야가 있는데, 기초 분야, 결정 분야, 결정 지원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학은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연구 분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기초 분야에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도 예전에는 주로 등장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아예 다루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부동산학이 이 세 가지 연구 분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정도 그냥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여기서는 이제 한 개 또 기억할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첫째는 능률적으로 하자. 능률성. 그리고 안전하게 하자. 안전성. 또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가 산출되도록 하자. 경제성. 그리고 또 피어 플레이 하자 말이야. 공정성. 네 가지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경제성이 아니고. 왜 이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냐? 좀 전에 이 부동산학이 여러 가지 활동을 능률화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활동을 능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 활동의 능률화가 바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요. 부동산 활동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이 능률적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해서 보유하는 기간 중에 소유하면서는 이 한정된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소유 활동에서는 최유효 이용이,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한 후 처분을 한다. 그래서 거래 활동에서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최유효 이용이나 거래 질서 확립, 이거는 능률성을 지원하는 보조 원칙이에요.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아니고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유할 때는 최유효 이용이 되게 해야 되고, 거래할 때는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유효 이용이나 거래 질서 확립은 능률성을 지원하는 보조 원칙이다.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그다지 크게 중요한 것도 없고 또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찍어둔 포인트만 좀 점검해 놓으시고, 2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부동산 활동은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론은 과학성에 기초를 두고 있고 실무는 기술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 있는 활동이다 그런 뜻이죠. 그지? 그래서 이론 분야에는 과학성이, 실무 영역에서는 기술성이 강조되는 활동, 이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고요. 또 부동산은 개인들이 전부 다 대부분 사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이 사유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 즉 사익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자 하지만 그 공익도 사익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사익성과 공익성 모두를 강조하는 활동이에요. 사익도 중요하고 공익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익성과 공공성을 둘 다를 요구하는 활동. 그게 바로 부동산 활동이 되겠고, 또 부동산 활동은 공인중개사는 전문가가 해야 되지. 그래서 전문성에 입각한 활동이고요. 또 고액의 자금이 왕래되는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니까 윤리의식에 입각해서 하자. 윤리성을 요구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활동의 주체가 사람이니까 대인 활동이고, 또 활동의 대상은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이죠. 그래서 대물 활동이기도 하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기도 하고 대물 활동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또 정보를 강하게 요구하는 정보 활동이 되는데요. 이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 정보 활동이 되는 근거가 어떤 특성 때문에? 바로 부동성 때문이죠. 그지? 부동성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조사 확인해야 되고, 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지 않고서는 손실이 크니까 미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 정보 활동을 요구하는 활동. 이 정보 활동을 요구하는 근거가 부동산이라는 걸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요. 또 여덟 번째는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물려받아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활동하는 데는 장기적 배려를 가지고 하자. 배려의 장기성을 요하는 활동.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수평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중공간이나 지중공간 모두가, 그러니까 3차원 공간 모두가 대상이 되는 3차원 공간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활동도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이걸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도 중시되고 기술성도 중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분야에서는 과학성이, 실무 영역에서는 기술성이 중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든가, 또는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을 더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두 가지가 조화가 맞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과학성과 기술성 모두를 강조하는 활동이고,
또 부동산 활동은 공공복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그래서도 안 돼요. 공익에 못지않게 사익도 역시 중요한 거야. 이 자유경쟁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둘 다 강조되는 활동이지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니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하다. 그래도 안 되고 또 공익보다 사익이 더 중요하다. 그래도 안 돼요. 아니 둘 다가 중요하니까 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는 안 돼. 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대인 활동이기도 하고 대물 활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활동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대인 활동이고 또 활동의 목적물이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저거다 그러면 틀린 거야. 또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도 안 돼요. 둘 다가 중요하다 면 공익도 중요하고 사익도 중요하다. 과학수도 중요하고 기술성도 중요하다. 대인 활동이기도 하면서 대물 활동에도 해당한다 그래야 됩니다. 또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이 되고 정보 활동이 되는 근거는 부동산 때문이다.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 가지 포인트 정리해두고 자, 지금까지 정리한 부분 이 일장은요 자주 시험에 언급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간혹 가다가 한번 시험에 지문으로 그냥 한두 개 등장하니까 제가 체크한 포인트들만 좀 한 두 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제 이제 1편의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28쪽. 이 장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이 작년에는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시험이 나오지 않고 분류에서만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을 예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 이제 부동산 하면 뭐다 하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뭐에 있다? 고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린 물건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지? 뭐 그 정도는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우리 부동산에는 항상 3대 측면이 존재한다 그랬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존재하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을 다양하게 분류하게 되잖아요. 자, 28페이지 도표 속에 있는데요. 부동산을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의 1번 문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라. 1번, 당연히 올해 시험에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해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으니까 1번 문제 개념 나와 있을 거고 2번 문제 토지 분류해서 토지의 용어 2번 문제 나와 있겠지. 그지? 오늘 모의고사 집에서 1번, 2번은 틀리면 안 되겠지. 오늘 수업하고 오늘 모의고사 치는데 1, 2번을 틀린다. 뭐 이쑤시개 5방씩 찔려야지. 뭐. 그지? 3번이에요. 뭐든지 2번이에요. 고쳤죠, 내가. 그럼요. 그 기억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친다니까요. 3번입니다. 3번이라 했는데 또 4번 찍어라 또. 그냥 막, 진짜 3번이에요, 1번에. 나중에 내가 해설을 드릴게. 자, 기술적 측면이랑 이제 물리적 측면이랑 같은 표현인데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보통 부동산 그러면 그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이 되기도 하고, 또 위치가 되기도 하고, 또 공간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나 공간이나 환경은 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다만 이 용어들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자산, 또는 자산이나 뭐 재산이 같은 말이죠. 그죠?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이 자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물건이니까 자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가 토지니까 생산 요소인 생산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최종 소비재로 토지가 이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토지는 가장 투자 대상으로 메리트가 있는 투자재가 되기도 하죠. 그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자본이나 생산 요소나 상품은 모두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자연, 위치, 공간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자산, 자본, 소비자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한다. 이 분류 기준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뭐가 기술적 측면이고 뭐가 경제적 측면이냐.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바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만을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99조에서는 99조 1항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리고 99조 2항에서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됐어.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와 정착물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을 협의의 부동산, 바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하고요. 그리고 강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민법상의 부동산이 뭐죠? 토지와 정착물. 이건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지. 바로 민법상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죠. 이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의 부동산, 바로 협의에 뭔가를 더 합친 게 이제 넓은 의미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 이 분류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측면은 뭐 토지에서는 토지의 지세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지반 이런 걸 뜻하고, 건물에서는 건물의 높이, 구조, 층수, 면적 이런 걸 의미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은 이 전부 가치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무형적 측면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기도 하고, 유형과 무형의 양대 측면을 모두 합치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을 모두 합친 개념이 되죠.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을 모두 합쳐서 복합 개념이라 한다. 복합 개념이란 바로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뜻한다. 즉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이 3대 측면을